놀랍게도 매일 잘못된 종류의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심장질환, 기억력 감퇴 및 만성염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장기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특히 70세의 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토스트를 즐겨 드셨는데, 최근 심장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식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75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자주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셨는데, 이는 식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 식사 습관을 재고하게 되셨습니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해로운 음식 중 상당수가 매일 아침 노인들의 아침 식탁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혈당 급증부터 소화 불량 및 흐릿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기 있는 아침 식사 선택은 건강한 척하면서 조용하지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트렌드에서 종종 칭찬받는 특정 품목은 인지장애 및 미네랄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68세의 이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저지방 요거트를 매일 아침 드셨지만, 최근 기억력 감퇴를 느껴 식단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72세의 최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를 자주 드셨는데,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오후에 무기력감을 느껴 식습관 개선을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이드에서는 피해야 할 3가지 아침 식사 식품과,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후 심장, 뇌, 뼈 및 에너지를 지지하고 싶다면 섭취해야 할 3가지 식품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이 이미 식탁에 있고, 가장 좋은 음식이 냉장고에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66세의 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즐겨 드셨지만,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뼈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아침 식단 변화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78세의 배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속쓰림과 소화 불량 증세를 자주 느껴 식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맞춤형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분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노인이 섭취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아침 식사. 특히 69세의 황씨 할머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시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73세의 윤씨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년기에 적합한 아침 식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첫째, 통곡물 오트밀. 노화하는 심장과 정신을 위한 방패. 노화라는 복잡한 여정을 헤쳐나가는 노인들에게 모든 식사는 단순한 연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강력한 자기관리의 형태입니다. 아침 식사 선택 중에서 따뜻함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즉 심장, 뇌 및 장수를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눈에 띄는 겸손한 곡물이 있습니다. 그 곡물은 통곡물 오트밀입니다. 특히 스틸컷 오트밀이나 압착기린은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이와 장에서 부드러운 계를 형성합니다. 이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입자와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동맥을 경화시키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심장질환이 더 흔해지고 혈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는 작은 이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선입니다. 특히 71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76세의 백씨 할머니는 오트밀을 아침 식단에 포함한 후 혈압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오트밀 이야기는 심장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곡물은 아침 내내 혈당 안정성을 지원하는 뇌보호 강국이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떨어지면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배후에 있는 조용한 범인인 염증을 부추깁니다. 오트밀은 설탕 시리얼이나 흰 토스트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천천히 꾸준히 방출하여 정신적 명확성과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기억 상실이나 정신적 흐림을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이 미묘한 균형은 좌절의 하루와 활력의 하루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3세의 조 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꾸준히 드신 후 오전 시간 동안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신이 맑아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67세의 강 씨 할아버지는 오트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기억력이 이전보다 더 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오트밀은 또한 면역력, 신경 건강 및 산소 운반을 지원하는 마그네슘, 아연 및 철과 같은 주요 미네랄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특히 소량의 식사를 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의 식단에서 종종 누락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포함하는 것은 노화와 함께 오는 가장 시급한 생물학적 변화 중 일부를 해결하는 간단한 영양 공급 행위입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은 오트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서적 편안함입니다. 계피 열매나 아몬드 우유를 살짝 곁들인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은 영양뿐만 아니라 의식, 안정감 및 평화로움을 제공합니다. 종종 서두르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이 조용한 아침 습관은 의미 있는 보살핌과 안정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9세의 신씨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따뜻한 오트밀을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5세의 문씨 할머니는 오트밀에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서 아침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느끼십니다. 따라서 오트밀이 식료품 저장실에서 겸손해 보일지라도 한 그릇 안에서 뼈를 강화하고 소화를 진정시키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및 터프츠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74세의 하씨 할머니는 오트밀을 꾸준히 드신 후 골밀도 검사에서 뼈 건강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69세의 구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규칙적으로 드신 후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음식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력과 시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뇌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는 아침 식사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1분을 댓글로 남겨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달걀.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에 힘을 줍니다. 식이요법 조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시대를 초월한 식품이 수세대 동안 조용히 우리 아침 식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노인들에게 이 단순한 식품은 아침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뇌 건강, 근력 및 우아한 노화를 위한 영양이 풍부한 초석입니다. 특히 73세의 배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요리를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계십니다. 66세의 윤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달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필요에 독특하게 적합한 고품질 단백질, 필수 비타민 및 뇌기능 강화 화합물의 복잡한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근감 소진이라고 알려진 이 과정은 쇠약, 낙상 및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7세의 황씨 할아버지는 근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 식사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70세의 정씨 할머니는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달걀은 이용 가능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 중 하나를 제공하여 특히 단백질 흡수가 가장 효율적인 아침에 섭취했을 때 근육량과 신체적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달걀의 진정한 마법은 노화하는 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이 있습니다. 각 노른자에는 대부분의 한국인, 특히 노인들이 부족한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및 심지어 초기 치매 징후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루틴에 달걀을 포함하는 것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확성, 집중력 및 정서적 안정에 대한 매일의 투자입니다. 특히 75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달걀을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68세의 백씨 할머니는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콜린 외에도 달걀은 신경기능과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는 비타민 B12에 몇 안 되는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상 감소로 인해 노인에게 흔한 B12 결핍은 피로, 균형 문제 및 심지어 기억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달걀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부드럽고 영혼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 72세의 조씨 할머니는 달걀을 아침 식사에 포함한 후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65세의 강씨 할아버지는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서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신경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눈도 잊지 맙시다. 황금빛 노른자에는 또한 망막에 축적되어 놓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알약이나 강화 제품과는 달리 이러한 화합물은 달걀과 같은 천연식품의 섬세한 지방과 영양소 혼합물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살짝 데치거나 삶은 달걀을 먹는 것은 단순한 전통에 대한 고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자기 존중 행위입니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몸과 뇌에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79세의 하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면서 시력 보호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71세의 구씨 할아버지는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눈 건강이 유지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뇌와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안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음식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장을 치유하고 뼈를 지지하며 조용한 염증을 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적은 수의 노인들이 그것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까요? 알아봅시다. 76세의 신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달걀을 꾸준히 드신 후 신체적인 활력이 밤너 향상된 것을 느끼셨습니다. 67세의 문씨 할머니는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셋째, 플레인 그릭 요거트, 노화하는 신체를 위한 조용한 치유사. 나이가 들수록 세포 하나하나, 시스템 하나하나를 치유하는 조용한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많은 도구를 제공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 선택부터 시작하여 그 치유를 지원하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아군 중 하나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그릇입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유제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릭 요거트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단백질 및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한 치료식품입니다. 각각은 노화하는 신체의 균형과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74세의 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후 소화 기능이 밤너 개선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69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신 후 장 건강이 밤너 좋아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소화불량, 뼈 약화 또는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이 식품은 어떤 약도 따라올 수 없는 부드러운 약과 같습니다. 소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미생물, 즉 우리 장에 사는 방대한 유익균 생태계는 다양성과 힘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팽만감, 불규칙한 배변,
또는 더 나쁜 경우 면역 반응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 내부 생태계를 다시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소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장내 연결 덕분에 정서적 웰빙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78세의 이씨 할머니는 그릭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팽만감과 소화 불량 증세가 완화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71세의 최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드신 후 장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릭 요거트의 효능은 소화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칼슘의 보고이며 칼슘은 특히 여성의 경우 65세 이후 뼈가 얇아지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다른 칼슘 공급원과 달리 그릭 요거트는 이 필수 미네랄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함유하고 있어 신체가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76세의 정씨 할아버지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후 골밀도 검사에서 뼈 건강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70세의 배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신 후 뼈가 더 튼튼해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과 결합하여 근육 유지 및 골밀도도 지원하여 노화에 따른 허약함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특히 73세의 황씨 할아버지는 그릭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근력 유지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66세의 윤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릭 요거트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심장질환에서 관절염, 알츠하이머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만성질환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인 조용한 염증과 싸우는 능력입니다. 특히 79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후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72세의 백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신 후 몸의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맛을 낸 요거트와 달리 설탕, 함량이 낮고 천연 항염증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몸 내부에서부터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약간 톡 쏘는 맛은 단순한 신체적 영양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것은 편안함, 규칙성 및 보살핌의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은 가장 작은 의도적인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알림입니다. 특히 68세의 조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5세의 강씨 할아버지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신 후 아침 식사가 규칙적인 일상이 되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다. 한 줌의 베리류나 한 스푼의 아마씨와 함께 섭취하면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강화하고 보호합니다. 특히 77세의 하씨 할머니는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곁들여 드시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70세의 구씨 할아버지는 그릭 요거트에 아마씨를 넣어 드시면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정 식품이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재건하는 동안 다른 식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3가지 일반적인 아침 식사식품을 밝히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5세의 신씨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아침 식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67세의 문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계속되어 식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인이 아침 식사로 피해야 할 3가지 식품. 첫째, 설탕이 든 아침 식사용 시리얼. 달콤한 시작이 당신의 건강을 천천히 훔쳐갑니다. 그것들은 밝고 쾌활한 상자에 담겨 선반에 놓여 있으며 종종 통곡물, 비타민 강화 또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판매되는 많은 시리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정신 및 신진대사를 보호하려는 노인들에게 설탕이 든 아침 식사용 시리얼은 아침 식탁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있는 가장 기만적인 위험일 수 있습니다. 특히 71세의 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설탕 시리얼을 즐겨 드셨지만 최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76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에도 활력이 없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시리얼 섭취를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해롭게 만들까요? 첨가된 설탕만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제공량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거의 하루 전체 제할량인 최대 30g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노화하는 신체에 신진대사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인공 첨가물의 조합입니다. 특히 78세의 이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설탕 시리얼을 드신 후 체중 증가를 경험하셨습니다. 69세의 최씨 할아버지는 설탕 시리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혈압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설탕의 빠른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나중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손상은 단기적인 피로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설탕이 든 시리얼로 아침을 시작하는 대가는 조용하고 누적적이며 매우 개인적입니다. 특히 73세의 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단 시리얼을 계속 드신 후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셨습니다. 66세의 배씨 할아버지는 설탕 시리얼을 끊으신 후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매일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 65세 이상 미국인의 25%에 이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과학이 이제 심장질환, 관절 통증 및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만성염증을 부추깁니다. 특히 70세의 황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설탕 시리얼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관절 통증이 심해져 식습관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74세의 윤씨 할아버지는 설탕 시리얼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심장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 및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사적으로 활성적인 조직입니다. 특히 72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설탕 시리얼을 계속 드신 후 허리둘레가 늘어난 것을 느끼셨습니다. 67세의 백씨 할머니는 설탕 시리얼 섭취를 줄이신 후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질감은 가볍고 양은 적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리얼은 영양적으로 사기꾼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의미 있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신체가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합성 비타민이 과도하게 첨가되고 장 건강을 방해하는 화학 첨가물로 맛을 냅니다. 특히 79세의 조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드신 후 변비 증세가 심해진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65세의 강씨 할아버지는 설탕 시리얼을 끊으신 후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약물 복용 루틴이 복잡한 노인들에게는 변비, 팽만감, 심지어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대가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편리함이나 향수 때문에 이러한 시리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로 인한 에너지 고갈과 기분 변화는 고립감이나 슬픔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77세의 하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드신 후 기분 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70세의 구씨 할아버지는 설탕 시리얼 섭취를 줄이신 후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아침 루틴의 상자에서 나온 시리얼 한 그릇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식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설탕뿐만 아니라 힘, 안정성 및 정신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72세의 신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계속 드신 후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8세의 문씨 할머니는 설탕 시리얼을 끊으신 후 정신이 더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받는 또 다른 아침 식사 주식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친숙하고 심지어 우아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뼈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 목록의 다음 항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으며 아마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 흰빵. 기억력을 갉아먹고 몸을 약화시키는 아침 주식. 특히 74세의 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즐겨 드셨지만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69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자주 드신 후 소화 불량 증세를 자주 느끼셨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흰빵은 편안함의 상징이자 단순했던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부드러운 향수의 조각입니다. 씹기 쉽고 토스트하기 빠르며 종종 친숙한 아침 식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질감과 순한 맛 뒤에는 결코 편안하지 않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흰빵은 영양적으로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하는 신체가 가장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77세의 이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계속 드신 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70세의 최씨 할아버지는 흰빵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체중이 증가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흰빵은 섬유질, 비타민 및 천연 오일이 제거된 제품인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남은 것은 혈당 지수가 높고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으로 몸 안에서 설탕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췌장이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도록 강요합니다. 특히 73세의 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드신 후 오후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66세의 배씨 할아버지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바꾸신 후 에너지 수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주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손상시키고 에너지 고갈, 갈망을 유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인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제2형 당뇨병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해악은 혈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흰빵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대가는 뇌와 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75세의 황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68세의 윤씨 할머니는 흰빵 섭취를 줄이신 후 정신이 더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이 인지 기능 저하 및 초기 기억 상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미묘하지만 심각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뇌를 포함한 신체 전체에 걸쳐 경미한 염증을 촉진하며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기능과 기억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71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흰빵을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74세의 백씨 할머니는 흰빵 섭취를 줄이신 후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동시에 흰빵은 뼈 건강에 의미 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피트산은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신체가 흡수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여성 노인들에게 이러한 미네랄 흡수 손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용히 뼈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9세의 조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뼈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65세의 강씨 할아버지는 흰빵 섭취를 줄이신 후 뼈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감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소화가 잘 되고 노화된 치아에 부드럽기 때문에 흰빵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드러움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느낌에 기여합니다.
우리 음식이 힘과 실질이 부족하면 우리도 똑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76세의 하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흰빵을 드신 후 몸이 약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67세의 구씨 할아버지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드신 후 신체적으로 더 강해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설탕으로 녹아내리고 섭취하기 전보다 몸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식사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뇌와 뼈를 고갈시키는 대신 영양을 공급하는 통곡물로 만든 더 강력한 영양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아침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체이고 종종 차갑고 건강한 대안으로 판매되지만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심장을 노화시키고 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병에 든 과일 주스. 당신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달콤한 음료. 특히 78세의 신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를 즐겨 드셨는데 최근 심장 건강 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71세의 문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를 자주 드신 후 속쓰림과 소화 불량 증세를 자주 느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순진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키가 크고 깨끗한 유리잔에 따르는 것 말입니다. 신선해 보이고 가볍게 느껴지고 햇살 같은 맛이 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것은 건강, 활력, 심지어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황금빛 액체 뒤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노화를 가속화하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는 위험입니다. 특히 73세의 박씨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를 꾸준히 드신 후 체중이 증가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66세의 윤씨 할아버지는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병이나 상자에 담아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종종 건강식품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나 종종 그 그림에서 빠져있는 것은 이러한 주스가 특히 65세 이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과일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주스를 만들면 남는 것은 대부분 과당인데 이것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화물 열차처럼 간을 강타하는 천연 설탕입니다. 특히 75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를 즐겨 드셨는데 최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